1966년 11월의 어느 늦은 밤, 스트버지니아의 한 시골 도로를 달리던 두 쌍의 젊은 부부가 차를 세웠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도로 끝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는 사람보다 훨씬 컸고 형체는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개를 돌렸을 때 두 개의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이 목격 이후 13개월 동안 포인트 프레전트 마을에는 비슷한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들이 딱 멈춘 시점에 마을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46명이 강물 속으로 사라진 그날 밤 이후 그 존재를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남서쪽 끝, 오하이오 강이 크게 굽어 흐르는 도시 포인트 프레전트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 도시의 인구는 5,000명 남짓이었고 강 건너 오하이오주와는 실버브리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도시였지만 강과 다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길마다 다리를 건너고 주말이면 강변을 걸었습니다. 포인트 프레전트 외곽에는 주민들이 TNT 지역이라 부르는 황량한 폐허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 공장이 들어섰던 이곳은 전쟁이 끝난 뒤 인적이 끊겼고 콘크리트 벙커와 지하 터널만이 잡초 속에 남겨졌습니다. 낮에도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 지역은 젊은이들에게 탐험의 장소이자 금기의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황무지가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1966년 11월 15일 밤, 두 쌍의 젊은 부부가 TNT 지역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보안관 사무소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차 헤드라이트 앞에 갑자기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회색빛 몸에 날개를 접은 채 서 있었고 키는 일반 성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개를 들었을 때 붉고 커다란 두 눈이 빛났으며 그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공포에 질려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시속 160km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날개를 크게 퍼덕이지 않은 채 차 위를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경계에 닿아서야 형체는 하늘로 사라졌고 4명은 곧장 보안관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보안관 보좌는 훗날 그들이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보도가 실리자 비슷한 증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주에 걸쳐 목격 보고는 계속 늘어났으며 장소도 TNT 지역을 넘어 마을 도로와 강변, 민가 근처까지 퍼졌습니다. 목격자 수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지만 일부 자료에 따르면 수십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작은 마을에서 같은 시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키는 180cm를 훌쩍 넘고 몸 전체가 회색 또는 갈색빛이었습니다. 날개는 접혀 있을 때도 몸 양옆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비행할 때는 새처럼 날갯짓을 하지 않고 활공하듯 움직였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것 거의 모든 목격자가 그 붉은 눈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압도적인 공포가 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목격 이후 며칠간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전화기에서 근거를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렸다거나 텔레비전 화면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존재와 눈이 마주친 후 며칠씩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존재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극심한 공포 이후의 심리적 반응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격담이 퍼지자 마을박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UFO와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던 미국의 저술가 존 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포인트 프레전트를 방문해 목격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 조사 결과를 훗날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가 수집하고 대중화한 이야기들 속에서 모스맨이라는 이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기된 가설은 동물 오인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샌드힐 크레인과 같은 대형 철새를 지목했는데 이 새는 날개를 펼치면 2m에 가까우며 야간에 눈이 붉게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을 남깁니다. 시속 16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따라붙는 새는 생태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집단 암시 효과입니다. 첫 번째 목격 보도 이후 불안을 품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느끼도록 유도되었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공포가 목격 경험을 증폭시킨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최초 목격자 4명은 보도가 나오기 전 서로 이야기를 맞출 시간 없이 그날 밤 바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 혹은 미지의 기원입니다. 이 시기 포인트 프레전트 인근에서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목격 보고도 함께 증가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두 현상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설이든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많은 증언 너머에 그 존재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1967년 12월 15일 저녁, 퇴근길 차량들이 실버브리지 위에 빽빽하게 늘어섰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날이었고 사람들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분,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이후 공식 조사에서 원인은 현수 구조물의 금속 부품에 생긴 피로 균열로 밝혀졌습니다. 46명이 그날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던 모스맨 목격 보고가 다리 붕괴 이후 완전히 멈췄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훗날 일부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이 비극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끔찍한 비극을 겪은 뒤 인간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맨은 이후 미국 대중문화 속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포인트 프레전트에는 박물관이 세워지고 매년 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목격담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리 위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공포와 슬픔이 뒤엉킨 기억입니다. 기이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겨울밤 강물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먼저라는 목소리는 지금도 마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누구도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 역시 없습니다. 미확인 동물인지, 집단 심리의 산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인지 이 질문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